자, 엣지캠을 이용한 밀링 기능사 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엣지캠 2016 런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엣지캠 2016 런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신 후에는 자, 이렇게 런처창이 뜨게 됩니다. 런처창에서 새로운 밀링 파트 파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링 파트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약간의 로딩과 함께 엣지캠이 디자인 모드로 실행되게 됩니다. 자, 엣지캠에서는 크게 디자인 모드와 가공 모드가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에서는 이제 모델을 불러오거나 스톡의 설정, 원점 설정 또는 점 생성이나 피처 생성 등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공 모드에서는 가공 경로의 생성, 편집 또는 시뮬레이션, 엣지데이터 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엣지캠이 실행시키게 되면 먼저 모델을 불러야 됩니다. 자, 왼쪽 상단에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델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저장하셨던 모델이 있는 위치로 이동해 주신 후에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자, 혹시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밑에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변경해 주시면 자, 어떤 확장자로 저장을 했든지 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 이제 자, 밀링 기능사 3과 밀링 기능 3 오토 세이브가 있으실 텐데 이 세이브 파일은 이제 밀링 기능사 파트 모델러에서 오토 자동 백업 기능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나오는 파일입니다. 자, 얘는 무시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밀링 기능사 3번을 열기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불러오시면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 주시는데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동 스톡입니다. 자, 자동 스톡은 소재의 크기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스톡으로 생성하는 기능인데요. 자동 스톡을 클릭해 주시면 자, 기본 옵션이 박스로 선택이 되어 있으시고요. 자, 모델의 길이와 모델 폭, 모델의 높이가 자동으로 측정이 되며 그거에 따른 이제 스톡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필요에 따라 스톡이 커야 된다면 이 옵셋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밀링 기능사에서는 옵셋의 값을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 주의하실 점은 자, 이 모델의 길이, 폭, 높이가 도면과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 이 값들이 소수점으로 나오거나 다르게 되면 모델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확인을 눌러주신 후에 자, 현재 원점이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대로라면 자, 이 부분에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원점을 만약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면 원점이 이곳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원점을 변경해야 된다면 자, 왼쪽에 설정에서 데이텀 선택을 클릭해서 스냅으로 원점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텀 선택을 클릭하신 후에 자, 이런 스냅이 잡히는 점들이 있죠. 이 부분에 자, 이렇게 원하는 점에 마우스를 가져야 되면 이렇게 스냅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으시고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원점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점은 이 왼쪽 하단 자, 이 부분을 원점으로 잡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이 다른 곳에 생성되어 있으시다면 데이텀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 이렇게 스냅이 잡히실 때 클릭해서 원점을 이 부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모델러와 동일하게 마우스 휠 버튼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며 좌우 상하 움직일 수 있으며 마우스 오른쪽 클릭 버튼으로 모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다이나믹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뷰를 선택할 수 있으시고요. 보통 등각도로 작업을 하시는 게 편리하실 겁니다. 등각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톡도 만들어 주셨고 원점도 설정해 주셨으면, 자, 다음으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자, 엣지캠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 자, 지금 이 부분에 라운드가 빠져 있죠. 자, 이 부분도 라운드가 빠져 있습니다. 자, 라운드가 빠진 부분들은 파트 모델러에서 수정을 한 다음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하면 모델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 모델러에서, 자, 라운드, 파트 모델러가 꺼져 있으시면 파트 모델러를 킨 다음 다시 모델을 불러와 주시면 되시고요. 자, 반경 6, 여기에 모서리, 반경 6에 모서리 적용 확인, 적용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엔 5mm. 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치수를 넣으셨거나 라운드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R6, 여기에 R5. 자, 이렇게 라운드를 넣어주신 다음에, 자,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자, 클릭하셔서 저장을 꼭 동일한 이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밀링 기능 한번 EPMOD이므로 그대로 저장 눌러. 예. 자, 그러면 엣지캠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캠에서 돌아오면, 자, 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로드하겠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전 사항을 저장할까 물어보는 건데 아니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라운드된 부분들이 다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엣지캠에서는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델을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공 모드에서 이 모델을 바꿨을 경우 재연산이라는 작업을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작업만 더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캠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가 있는 점이 엣지캠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점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드릴, 센터 드릴 같은 홀 가공 작업에 지점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황삭이나 윤곽, 이런 엔드밀 작업 시 엔드밀 공구의 진입 지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을 클릭해 주신 다음, 점의 위치 선택이라는 도움만을 뜨시면 바로 가운데 홀, 자, 중앙에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꼭 아랫단에 점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점을 찍어 주시면 이게 노란색으로 점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꼭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 점이 완전히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생성이 되셨고요. 자, 점이 생성되셨으면 이제 가공 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화면을 작업 화면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빈 곳에 마우스를 두고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하이 메뉴에 가공 모드라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가공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시퀀스 이름의 경우, 시퀀스를 여러 개 사용하는 다면 가공이나 우측, 사축 같은 경우는 시퀀스 이름을 좀 적어 주셔야 되는데, 밀링 기능사에서는 이제 시퀀스 이름을 꼭 굳이 적어 주실 필요 없으시고요. 포스트는, 자, 각 학교에 맞는 포스트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기본 포스트, 밀링 환학 센트럴 공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 포스트고, 각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이제 코드나 또는 이제 장비에 따른 코드를 변경한 포스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포스트가 있다면 그 포스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십니다. 꼭 포스트를 확인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가공 모드로 전환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공 탭으로 넘어가 주시면, 자, 여기 시퀀스와 가공 탭을 클릭해 주시면, 자, 시퀀스와 가공들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가공 모드로 변경을 하지 않고 넘어오셨다면, 자, 여기 시퀀스가 비활성화되어 있고 여기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꼭 가공 모드로 넘어가신 후에 가공 탭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자, 페이스 가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상황에 따라 페이스 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하는 경우로 가정을 하고 페이스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페이스 가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공할 닫힌 윤곽선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뜨시는데, 자, 페이스 가공의 경우 면을 치는 가공이기 때문에 면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닫힌 선을 선택해 주셔야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스톡을 만들었던 이 스톡의 위에 상단 4개를 선택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상단 4가지 라인을 모두 클릭한 다음,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 선을 이런 선 같은 걸 잘못 선택하셨다면, 자, 오른쪽에 보이는 자,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이 부분, 자, 이걸 클릭해 주시면 선택했던 선을 다 모두 취소하고 다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선만 선택하신 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 가공 설정 창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절삭 방법은 상하향 가공, 하향 가공, 상향 가공, 상하향 가공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자, 하향 가공과 상향 가공은 자, 가공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주로 하향 가공과 상향 가공은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지만 공구가 많이 뜨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상하향 가공은 이제 정밀도는 하향이나 상향보다는 낮겠지만 빠르게 가공하기 때문에 공구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지 않고 지그재그로 가공하는 다른 가공이다 보니 주로 이제 황삭 같은 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향 가공의 경우 페이스 가공이나 윤곽 가공 같은 정밀도를 좀 요하는 가공에 사용이 됩니다. 이 페이스 커터 가공의 경우 보통 이제 한두 번만 좀 가공을 하기 때문에 상하향보다는 좀 하향 가공을 선택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시고요. 각도의 경우, 자, 이렇게 공작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쪽이 0도, 자, 이쪽이 90도, 이쪽이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입니다. 이렇게 이 각도는 가공을 시작하는 지점을 선택하는 옵션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 각도는 하향 가공 기준이며, 상향 가공이나 상하향 가공을 사용하실 때는 각도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향 가공을 사용하실 때는 각도를 180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자, 공구가 자, 이 부분에서 가공을 시작하시게 되시고요. 자,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 칩이 지금 이 안쪽으로 좀 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한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는 180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피치의 경우, 자, 피치는 자, 지금 옆에 퍼센트가 써져 있죠. 자, 공구 경로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삭 소재의 형상에 따라. 바로 피치는 이 공구 경로 간의 거리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퍼센트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구 직경의 퍼센트입니다. 보통 페이스 커터는 80에서 이제 100파이 정도의 페이스 커터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80파일 경우 피치 100%면 여기 거리가 80이 되시고,
100파이 공구를 사용하실 때는 이 거리가 100파이가 되는 겁니다. 페이스 커터는 이제 저희가 여러 번 가공 경로가 나오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있고, 이게 지금 한 줄로 가공하면 되기 때문에 피치에 100%를 넣어주시면 한 줄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입길이의 경우, 자, 소재 공구 가공 이제 소재가 이렇게 있을 때 공구가 이제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내려오냐라는 옵션인데, 자, 60을 입력하는 경우 저희가 아까 이제 80에서 100파이 공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최대값 100파이 공구를 사용하셨을 때 공구 중심에서 60mm 떨어진 곳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즉 그 의미는 자기 공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공구 중심에서 이제 60mm 떨어진 것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00파이 공구를 사용하더라도 여기에 10mm 정도의 여유가 남겠죠. 자, 그렇게 공구 직경의 반값 50mm에 안전거리 10mm를 더해서 60이라는 값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입 반경은, 자, 들어갈 때 좀 안전하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진입해서 나올 때도 라운드를 그리면서 태각하는, 자, 그런 옵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mm 더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진입 반경은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톡 옵셋의 경우, 자, 지금 우리가 그린 이제 70에 69, 자, 이 스톡보다 자 0.5mm 정도, 살짝 이제 이 정도로 XY 값을 살짝 옵셋한 상태로 이제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는 옵션입니다. 자, 왜 이 옵션을 사용하시냐면, 자, 대부분의 이제 가공 경로가 물론 이 중심 부분에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중심 부분이 아닌 곳에 좀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공구 직경이, 자, 직경 형태에 따라 이 솔리드 끝단에 가공 이제 공구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될 경우 세팅 값에 따라, 자, 이 끝부분이 미절삭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톡 옵셋을 0.5mm를 넣어주시면, 자, 끝부분에 공구가 생성된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실제 소재 사이즈에서 미절삭 구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톡 옵셋을 0.5mm를 넣어주시면 소재를 0.5mm씩 더 크다고 판단해서 공구 경로가 나오기 때문에 미절삭 부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다 입력하셨다면 공구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탭에서는, 자, 이송 속도의 100, 이송 속도 100, 회전 수천, 공구 번호 1번, 공구 직경 100파이. 자, 각도나 최소 직경은 모두 지워주셔야 되고요. 자,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저희가 이제 Z축, 그리고 X축, Y축, 자,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이제 보통 있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위쪽 이송 속도는 이제 XY축의 피드 값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밀리미터 단위 분이고요. 즉 100으로 입력해 주시면 1분에 100mm를 이동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Z 이송 속도는 말 그대로 Z축의 이송 속도입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는 이제 RPM, 분당 회전 속도를 뜻하시게 되시고요. 공구 번호는 저희 이제 보통 1번으로 많이 하시는데, 실제 페이스 커터가 장착되어 있는 공구 번호랑 동일한 공구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즉, 사용할 장비에 들어가 있는 공구 번호를 꼭 알고 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구 직경은 실제 사용하는 공구의 직경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코너 반경 최소 직경 각도는
이것도 실제 공구에 맞게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밀린 기능사에서 이제 이 값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코너 반경값은 이 공구 끝부분에 R값이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볼엔드밀이나 코너 R&밀 사용하실 때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각도나 최소 직경 등도 실제 그 공구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밀린 기능사에서는 이제 다 쓰지 않는 옵션들이시고요. 다 모두 입력을 해주셨으면 자, 이번에 깊이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탭에서는 자, 가장 중요한 안전 높이, 절임량, 절임량 등이 있는데 자, 먼저 안전 높이는 좀 안전을 위해서 50mm 정도로 입력해 주시겠고요. 자, 안전 높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자, 공구가 가공이 아닌 이동을 위해서 뜨는 높이입니다. 자, 공구 형상에 따라 소재가 이제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움직이거나 가공 시작점으로 움직이거나 가공이 끝난 후에 다음 가공 지점으로 이동할 때 그럴 때 뜨는 높이를 안전 높이라고 합니다. 자, 가공 시작 높이는 실제 가공이 이루어지는 높이가 되겠고요. 0으로 입력하실 경우 원점에서부터 측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Z0 그 부분부터 가공이 시작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절삭 깊이와 절임량은 저희가 이제 0을 입력해 주실 건데 자, 절삭 깊이는 어디까지 가공하겠냐 절삭이 들어갈 이제 깊이를 의미하시게 되고요. 절임량은 1의 절임량을 뜻하게 됩니다. 자, 이 절삭 깊이가 0과 0이고 절임량이 0인 이유는 자, 저희가 범용을 끝낸 후에 이제 캠 작업을 하셔야 되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캠 작업에서 이 절삭 깊이의 값을 넣어주시는 것보다는 자, 범용에서 작업을 끝낸 후에 MCT에서 이제 소재를 장착한 후에 소재의 깊이를 측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22T로 맞춰야 되는데 범용에서 작업이 끝난 후에 소재의 사이즈가 23T다. 그러면 이제 1mm를 더 가공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절삭 깊이에 1mm를 넣는 것보다는 실제 범용을 작업을 끝낸 후에 측정해야 정확한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절삭 깊이에 0을 입력해 주시고 바로 좌표계의 값을 건드려 주시는 것이 좀 더 간편합니다. 워크 시프트를 사용해 주시거나 또는 자, 소재가 만약 23T의 경우 자, 저희가 실제 가공해야 되는 이제 영역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가 22 여기가 23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희가 측정, Z 측정은 이 부분에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22T인 이 부분에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3T에서 측정을 하겠죠. 자, 하지만 실제 원점이 이 22T인 분이 Z0이다라고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만약 이 부분을 직접 터치하신다고 하시면 터치된 부분을 Z1이라고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Z1이라고 측정을 해주시면 자, 이 22mm인 분, 자, 이 부분이 Z0이 되겠죠. 자, 만약 하이트 프리센터 100mm짜리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보통 이제 원점을 측정하실 때 Z100 측정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 이제 Z101점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 소재의 사이즈가 가공하기 전에 23T가 아니라 23.2T다. 그러면 Z101.2 측정을 하시거나 실제 터치에서 측정하실 경우 Z1.2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삭 깊이를 0으로 맞춰주시면 Z0인 부분까지 가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모델 이 캠앤 데이터에서는 이 모델의 바로 위를 지나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원점을 설정해서 높이 이제 면 깊이를 맞춰주시는 편이 좀 더 간편하기 때문에
절삭 깊이와 절임량이 각각 0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 커터 가공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홀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홀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뜨신다면 바로 이 점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생성했던 점을 클릭하고 자, 여기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 가공에서는 이렇게 점을 선택해서 가공 지점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홀 가공 설정 창이 생성이 되셨고요. 자, 안전 높이에는 동일하게 50, 접근 높이 10 정도로 주시면 되겠고요. 자, 레벨은 0.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안전 높이는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죠. 공구가 가공이 아닌 이송을 위해 뜨는 높이입니다. 자, 접근 높이는 자, 공구의 좀 후퇴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접근 높이를 10mm로 이동을 하시면 자, 10mm인 지점까지 자, 이렇게 가공을 하면서 후퇴를 합니다. 자, 이 접근 높이는 이후에 황삭 드릴 가공에서 좀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레벨의 경우 실제 가공이 이루어지는 높이입니다. 자, 다음으로 센터 스포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이 기본 옵션으로 주시면 되고요. 안전 높이, 접근 높이, 레벨 등만 확인해 주시고 센터 스포 탭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센터 스포 탭에서는 가공 방법 센터 드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깊이는 이제 얼마만큼 이제 깊이까지 가공을 하냐 물어보는 건데 한 3mm 정도로 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Z 이송 속도는 80에, 발전 속도 800, 공구 번호는 공구 지경은 3파일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가공의 경우 XY의 이송 속도가 없습니다. 가공은 이제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XY축은 다 급속으로 이동하시게 되시겠고요. Z 이송 속도만 따로 지정해 주시고 이송 속도, 공구번, 공구 지경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센터 드릴을 꼭 선택하시고 깊이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모두 입력이 되셨다면 자, 황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삭에서는 팩 드릴을 선택해 주시고 자, 깊이는 한 25mm, 절임량 4mm, 절임량 5m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Z형도 80, 이것도 800, 번호 3번에 공구 직경은 8파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가공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링 이제 수기를 해보셨으면 좀 알기 좀 편하실 텐데, 자, 그냥 드릴은 G81 사이클을 사용한 가공 방법이시고요. 바로 따로 절임량이나 지적 없이 설정한 깊이값까지 바로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소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원하는 깊이까지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공을 하는 방법을 말하시고요. 보통 이제 센터 드릴 같은 작업에 좀 사용이 됩니다. 자, 또는 이제 칩 브레이크 가공은 자, 배치캠에서 좀 좋은 기능이 칩 브레이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칩 브레이크 가공 방법은 가공을 이제 절임량만큼 여기 설정되어 있는 절임량만큼 자, 5mm씩 25mm까지 가공을 합니다. 자, 즉 5mm 가공을 하고 약간 후퇴하고
5mm 가공을 하고, 자, 약간 후퇴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5mm 가공을 하고. 자, 이런 식의 가공 방법이 칩 브레이크 73사이클입니다. 자,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후퇴량은 기계 파라미터에 정해진 값으로 후퇴를 하기 때문에 설정하기 좀 어렵다는 점과, 이제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이제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는 사용을 안 하시고요. 교육기관에서는 더 안전한, 자, 이 팩드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팩드릴 가공은 정말 안전한 가공으로, 자, 가공을 하신 후에, 자, 이 지점까지 가공을 시작하는 이 지점까지 이제 후퇴를 하시고요. 다시 5mm 가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지점까지 후퇴를 하고요. 다시 여기서 5mm 더 가공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안전한 가공이기 때문에, 자, 이 팩드릴 가공을 교육기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겠고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 자, 바로 이 높이는 일반 탭에서 이 접근 높이입니다. G83 사이클을 사용하실 때 바로 R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드렸고, 자, 항삭에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깊이는 25mm. 자, 소재가 지금 22T를 사용하시잖아요. 소재보다 2에서 3 정도 더 가공해 주시면 이제 끝단과 상관없이 완전히 간통이 됩니다. 절임량은 이제 1회 절임량으로 5mm씩 들어가고 후퇴하고 그런 의미가 되시겠고요. 자, 이송속도, 회전속도는 센터들과 동일하게, 공구번호는 실제 장착되어 있는 공구번호, 공구직경도 실제 장착되어 있는 공구직경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밀링기사에서는 8파이 드릴을 사용합니다. 자,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정삭은 정삭 안함으로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삭이 만약 선택이 되어 있으면 정삭을 따로 설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창이 뜰 수가 있습니다. 정삭은 사용 안함, 정삭 안함을 선택해 주신 상태로 하단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센터 드릴과 드릴 가공이 포함된 홀 가공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황삭 가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황삭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황삭 가공은 먼저 가공할 형상, 솔리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저희가 만든 이 솔리드 모델을 클릭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가공 경계 선택이라는 도움 많이 뜨시는데, 황삭 가공에서는 이제 내부 설정에서 가공 경계를 설정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삭 가공 설정창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절삭 방법은 황삭 가공은 빠른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향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피치는 40%, 여유량은 0.2, Z여유량 0, 공차 0.0인데 현재 스톱으로. 자, 결삭 방법 상하향 가공. 아까 한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공구가 방향을 따로 정해주지 않고 하는 가공이기 때문에 공구가 뜨는 것을 최소화해서 빠르게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피치. 자, 공구 경로 간의 거리 값으로, 자, 지금 저희가 황삭에서는 10파이 공구를 사용하실 거예요. 10파이 공구를 사용할 때 40%면 3mm가 되겠죠. 두 공구 경로 간의 거리가 3mm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유량은 이제 0.2, Z여유량은 0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여유량의 0.2는, 여유량은 이게 XYZ의 여유량을 뜻합니다. 자, 근데 밑에 Z여유량이 따로 있죠. 자, 이 Z여유량의 값을 입력하지 않게 된다면 이 여유량이 XYZ 여유량으로 XY의 0.2,
Z의 0.2가 됩니다. 하지만 이 Z 여유량에 0을 넣어주신다면, Z 여유량에 0을 넣어주신다면 XY는 동일하게 0.2지만 Z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꼭 반드시 Z 여유량에 0을 입력해 주시고 그냥 여유량에 0.1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Z 여유량에 0을 빼먹으셨으면 Z의 여유량이 남기 때문에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공차는 가공 경로를 얼마나 좀 정밀하게 생성할까라는 의미가 되는데 0.01로 그걸 기본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스톡 선택은 현재 스톡으로, 바로 지금 우리가 초반에 만든 자동 스톡으로 만든 이 스톡을 경계로 가공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모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으면 공구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탭에서는 이송속도에 150, 제시속도 100, 제시속도 1000. 자, 공구 번호는 4번 공구 직경 10파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코너 반경은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자, 모두 입력하셨다면 깊이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탭에서는 안전 높이 30, 그리고 절임량 10mm. 자, 안전 높이 30에 가공 시작 높이 절삭 깊이는 0, 절임량 10mm로 누르면 되시는데, 자, 절삭 깊이를 왜 0으로 넣을까요? 그리고 절임량은 왜 10mm일까요? 자, 지금 저희가 이 밑단 여기가 5mm입니다. 그런데 절삭 깊이 0mm, 절임량 10mm를 넣는 이유는 엣지캠에서 이 솔리드 형상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절임량을 0으로 두시면 따로 깊이를 입력할 것 없이 정확히 여기까지만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왜 바깥을 가공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스톡 경계를 현재 스톡으로 했기 때문에 이 스톡 넘어서까지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삭 깊이 0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솔리드 형상을 측정해서 절임량 절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절임량을 10mm로 크게 해두는 이유도 동일하게 솔리드 형상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정확히 이 부분까지만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절임량을 아예 크게 10mm를 입력해 주시면 바로 이 밑단까지 깊이가 몇 mm든 밑단까지만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자, 모두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확인 버튼으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색 가공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색 가공은 지금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황색 가공을 편집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색 가공 편집은 먼저 왼쪽에 시퀀스 창에서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안에 4.4 황색 가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4.4 황색 가공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먼저 열린 버튼으로 하이메뉴 열어주시고 4.4 황색 가공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세부 설정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부 설정 창이 열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황색 가공 세부 설정 창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어 탭이 아닌 접근 방법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접근 방법 탭에서 사실 이 열린 모델의 경우 자, 이렇게 열린 포켓 모델의 경우 굳이 접근 타입을 드릴로 변경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장비에 따라 이 헬리켈 방식으로 내려갈 때 이제 IJK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IJK를 사용해서 내려갈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드릴로 좀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진입 구간 절삭 이송 체크 XY 비거리에 10mm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압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진입 구간 절상 이송은 진입 지점에서부터 이제 절상 이송, 지공일로 내려가는 걸 뜻합니다. 좀 더 안전하게 내려가기 위해서 진입 구간 절상 이송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XY 회피 거리의 경우 지금 소재로부터 공구가 내려오는 지점이 소재와 가까운 곳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10mm 떨어진 곳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XY 회피 거리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드릴 접근 타임을 드릴로 변경하게 되면 자, 위쪽에 이 시작점이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열린 포켓의 경우 어차피 이 포켓이 열려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시작점을 이 부분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 따라 이제 작업을 모델의 형태에 따라 작업이 좀 달라지는 걸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시다면 똑같이 작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닫힌 포켓처럼 시작점을 누르고 가운데 이 점, 드릴 지점으로 사용했던 점을 클릭한 후 확인, 다음 확인. 저기 열린 포켓의 경우 드릴의 시작점을 선택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이 솔리드에서 자동 이제 황사 가공을 진행할 때 이렇게 열려 있는 포켓의 경우 바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더 안전하고 바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운데 드릴 지점으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닫힌 포켓과 열린 포켓의 경우 열린 포켓의 경우 이렇게 드릴 진입 지점을 선택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선택을 해도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닫힌 포켓과 열린 포켓에 차별점을 두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냥 선택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네, 이러면 황사 가공까지 전부 완료가 되었고요. 자, 마지막 가공인 윤곽 가공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서 윤곽 가공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윤곽 가공을 클릭해 주신 후에 자, 윤곽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시면 황사과 동일하게 이 모델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모델 선택하고 확인. 자,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는 황사의 경우 이제 스톡 선택이라는 옵션이 따로 있었지만 윤곽의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자, 스톡 상단에 4가지 라인을 선택해서 닫힌 윤곽선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톡 상단에 사각형 하나씩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잘못 선택했다면 이 X 버튼 눌러서 취소하신 후에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선택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확인 표시, 체크 표시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윤곽 가공 설정 창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절삭 방법은 마지막 정사이기 때문에 하얀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공구경 보정은 중심선, 여유량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반경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가공과 공구경 보정 중심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경 보정에서 중심선이 있고 보면 형상이 있습니다. 자, 중심선의 경우 네, 이 중심선과 형상 이렇게 공구경 보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중심선의 경우 캠에서 보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MCT 기계에서 4번 공구를 쓰죠. 자, 윤곽 가공 4번 공구를 쓰기 때문에 4번 공구에 공구경 보정 값이 0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형상은 이제 캠에서 이제 보정을 주는 게 아닌 이제 기계에서 보정을 주는 값으로 이제 공구 경로를 생성하는 건데 자, 공구경 보정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형상으로 진행하실 경우 형상으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는데 가끔 이제 타원 형상의 경우 형상 공구경 보정을 사용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중심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심선 경보정을 사용하실 땐 반드시 MCT 장비에 경보정을 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주셨으면 다음으로 공구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탭에서는 이송속도 150, Z 이송속도 100, 이송속도 1000, 그리고 공구번호 4번. 자, 이렇게 밀링 이제 황색 공구와 동일한 값에 동일한 공구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학교에 따라 황색 공구와 이제 정sắc 공구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공구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코너 반경은 입력해 주시지 마시고요. 자, 이게 황색과 동일한 설정을 주셨으면, 자, 다음으로 깊이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탭에서는 안전 높이의 30, 저렴량의 10mm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높이의 30, 저림량 10mm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윤곽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뭔가 좀 이 부분들의 가공 경로가 생성이 안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황색 가공과 동일하게 편집을 해줘서 윤곽의 가공 경로를 제대로 생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시퀀스 창에서 황색 가공도 윤곽 가공도 마찬가지로 윤곽 가공 왼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 안에 있는 9.3 윤곽 가공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9.3 윤곽 가공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약간의 로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로딩이 발생한 이후에 세부 설정 창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변경할 옵션은 단 하나의 제어 탭에 들어가셔서 공구 제어를 외부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어 탭에서 가공 경계 제어의 공구 제어를 외부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옵션은 지금 저희가 가공 경계를 이 스톡의 상단 여기 사각형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의 중심이 이 사각형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공 경로들이 생성되지 않은 거거든요. 가공 경계 제어에서 공구 제어를 외부로 변경하는 것은 공구가 외부로 나갈 수 있게 가공 경계를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윤곽의 가공 경로가 확장돼서 안 나왔던 부분에도 공구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완성이 되셨으면 자,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공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시뮬레이터 클릭을 하신 후에 시뮬레이터 창이 생성이 되시고요. 자, 왼쪽 상단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게이지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 가공을 진행하시니 센터 드릴 그리고 황삭 가공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윤곽 가공까지 완료되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에 가공 경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가공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가공에서도 가공이 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왼쪽에 윤곽 가공을 더블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곽 가공을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이 지금 윤곽 가공 나와 있는 게 아까 세부 설정 창에 들어있던 9.3 윤곽 가공이 밖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자, 깊이 설정에서 절임량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곽 가공 더블 클릭하신 후에 절임량을 10mm가 이제 10mm로 입력이 되어 있던 절임량을 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워주시고 확인.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가공 경로가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터를 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생긴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페이스 가공 후에 센터 드릴, 그리고 황삭. 자, 마지막으로 정삭까지. 자, 가공이 모두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 형상에 따라 솔리드 이제 인식 오류 때문에 자, 이렇게 아래쪽 단도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윤곽 가공 만드실 때부터 해도 되고요. 처음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을 만드실 때 깊이 값의 절임량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인식으로 이제 값이 들어가시겠고요. 자, 주의하실 점은 여기 값을 지워주시면 되는데 0으로 입력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0을 입력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값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가공 데이터를 만드셨고 시뮬레이터로 확인까지 진행을 해주셨으면 자, NC 코드 탭으로 넘어가서 NC 데이터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코드 탭으로 넘어가서 NC 데이터 출력 창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NC 데이터 출력을 클릭했으면 저기 출력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여기 NC 데이터 이름의 끝에 있는 찾아보기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찾아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파일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 5에 숫자 4자리로 설정이 되게 되는데요. 자, 보통 이 대문자 5는 고정이고 숫자 4자리의 경우는 시험에서 지정된 비번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자, 자동 가공 주석 삽입은 주석이 들어가는 옵션으로 현재 가공이 황삭 가공이다, 윤곽 가공이나 페이스 가공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이 좀 붙게 됩니다. 체크되어 있으셔도 되고 해제되어 있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NC 편집기 열기의 경우 NC 데이터를 출력한 후에 편집기를 열어서 NC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체크되어 있으신 게 확인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공구 선택의 경우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없음일 때는 모든 공구 데이터를 한 번에 출력을 하게 되고요. 공구 선택에서 눌러보시면 모든 공정에 대한 NC 공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구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공정만 가공 경로 NC 데이터를 출력하기 때문에 꼭 없음으로 해주셔야 모든 가공 경로가 한 번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아이디 넘버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 자, 옛날 장비나 이제 뭐 특정한 장비의 경우 자, 프로그램 이름과 프로그램 번호가 같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장비의 경우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꼭 같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캔슬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우리 장비가 사용하시는 장비가 프로그램 이름과 프로그램 번호가 같아야만 오류가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설정했던 대문자 5의 숫자 4자리 중에 대문자 5를 제외한 숫자 4자리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OK. 자, 그러면 NC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이렇게 NC 데이터가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프로그램 아이디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0704 동일하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장비에 따라서 프로그램 이름이 같지 않아도 되는 장비들은 아까 거기서 캔슬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50001로 설정돼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출력 데이터를 MCT에 가서 삽입한 후에 보정과 세팅을 진행하시고 프로그램을 돌리시면 밀링 기능사 캠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가공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밀링 기능사 엣지캠 따라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